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성지윤입니다. 저는 열곡 넘어 성공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쉬운 학원 마케팅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사 관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 역시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해야 강사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요. 저보다 훨씬 큰 원장님들을 많이 만나 뵙고 여쭤보면서 깨달았던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원장님이 생각하는 강사는 일단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원장님들은 그냥 일하는 사람이지라는 생각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무 월급을 많이 주는 것 같아. 저 사람 하는 일에 비해서 내가 너무 지출이 큰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족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학원 강사는 우리 학원의 얼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보통 우리들은 1인 원장 체제를 거쳐서 강사를 두는 원장까지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 학원의 간판은 나다, 원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혼자의 맨파워로 학원을 운영하게 되면 영원히 그 학원에서 또 수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늘 엄마들한테 쩔쩔매는 원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생각할 때는 우리 학원의 얼굴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강사 관리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저는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명쾌한 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강사의 라이프가 곧 학원의 라이프야 성원장 하고 이야기해줬던 원장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원장님은 학원을 굉장히 많이 운영하시는 원장님인데 일일이 다 모든 곳을 갈 수 없을 정도로 오토로 학원이 돌아가기도 하고요. 원생도 많고 그만큼 선생님도 많습니다. 중고등부를 운영하시는 원장님이신데 그분에게 "그렇게 많은 강사를 어떻게 관리해?"라고 물었더니 "강사의 라이프를 잘 맞춰주는 게 학원의 운영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야?"라고 다시 또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내가 채용할 땐 이 사람을 예를 들어 저학년 수학으로 채용을 했어도 그 강사가 일하는 형태를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강사에게는 어떤 것이 어떤 업무가 가장 좋은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잘 해내는지를 찾아내어서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업무를 배정하는 것, 그것이 강사 라이프를 맞춰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학년 수학으로 고용을 했는데 그 선생님은 아이들 다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오히려 고학년 심화 수학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업무 배정을 바꿔주면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선생님으로 채용했지만 가만히 보니 돈 계산이 빠르고 상담 업무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스크로 또 배정을 하면 되는 거겠죠. 이처럼 강사가 어떤 것을 잘하는지 그 역할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원장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계약할 때 이것까지 해야지 갈등이 덜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장님은 돈을 주는 입장이고 강사님은 돈을 받는 입장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이런 이런 일을 더 해 줬으면 좋겠는데.' 또 강사 입장에서는 '나는 이런 이런 일까지 하는데.'라는 서로의 생각들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어도 처음 계약할 때 여러분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우개 가루를 정리하고 퇴근하는 것까지 계약서에 상세하게 적는 겁니다. 이 내용이요. 초등부 원장님이 초등부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중고등부를 다루는 원장님이 중고등부 선생님에게 계약시 넣었던 내용입니다. 하다못해 수업 후 책상 위에 지우개가루까지 정리하는 거를 계약서에 넣었는데 그 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같이 계약을 했겠습니까? 내가 처음 계약할 때 강사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정리가 되어서 그게 요구가 된다라고 하면 이후에는 계약서에 써 있는 내용대로 이야기하면 되기 때문에 갈등이 덜하다라는 겁니다. 업무 분담을 확실하게 해야겠죠. 저는 첫 계약 시에 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주 1회 혹은 주 2 주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서요. 업무 분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는데요. 저의 예를 들어서 재활용을 분리해서 버리는 일도 원장이나 부원장이 할 수도 있고 또 청소만 하시는 분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 선생님을 부득이 같이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
몇 주마다 한 번씩 누구가 어떤 재활용을 담당해서 버리는지에 대한 것을 넣을 수도 있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한 9명 정도 있었을 때 이 선생님은 색연필을 오늘 사 달라 그러고 이 선생님은 A4 용지가 없다 그러고 이 선생님은 또 뭐가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생각한 게 '아 그럼 비품 주문은 셋째 주 월요일에만 주문을 하게 하자.'라고 인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지를 하고 회의를 했더니 모두가 필요한 것들을 잘 정리했다가 셋째 주 월요일 회의할 때 저에게 필요한 비품 목록을 주었고 그것을 주문하게 되니 훨씬 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사와의 모든 소통은 업무 분담 시 얼마큼 정확하게 나눠 놨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강사를 고용하고 첫 3개월은 강사에게도 관심과 사랑과 정을 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관심과 사랑과 정을 착각해서 어떤 원장님들은 "우리 식구처럼 대해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커피도 사주고 간식도 사주고 조금 못해도 웃으면서 "잘할 수 있다. 우리 같이 해 보자."라고 이야기하시다가 그래도 강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갑자기 돌변해서 화가 나고 속상할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쏟아주는 관심이란 커피나 간식이나 미소가 아니라 주 1회 정도 간단한 면담을 통해서 "요즘 학원 생활은 어떤지, 저학년을 맡겼는데 그 수학에 대한 수업 시간은 어떤지." 기타 등등 강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야기해서 찾아내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 어쩌다 한번 커피도 같이 마실 수 있고 또 간식도 같이 먹을 수 있지만 첫 번째 게 주가 아니라 바로 원하는 것을 찾는 대화가 주다라는 것입니다. 학부모가 한참 진행하다 보면 강사에 대해서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땡땡반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 말을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라고 전화가 오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번 어떤 원장님들은 바로 "어머님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90% 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들어온 민원을 눈앞에서 해결하고 싶고 학부모의 화를 달래주고 싶기 때문이죠. 하지만 두 번째를 추천합니다.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는 거죠. 그리고 강사하고 이야기를 나눠 봤을 때 강사에게 "그런 문제점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강사 편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학부모님에게 이야기해서 "우리 학원에 정해진 매뉴얼 땡땡땡대로 강사 선생님은 진행했고 거기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많이 불편하셨다면 이해는 하지만 저희 학원에서 개선할 점이 없습니다."라고 안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엄마가 그만둘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 그만두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강사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라는 거죠. 어떤 달에는 6명을 한 번에 그만두게 한 경우도 있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강사를 물고 뜯었던 어머님들이었어요. 근데 6명을 그만두게 하니까 그달에 저는 쪼끔 경제적 손해를 보았지만 학원의 원생은 그다음 달에 더 많아졌고요. 일하는 강사님들은 더 신나게 일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때 중요한 건 내가 강사 편을 들어주려면 나에게 운영 규칙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업에 대한 매뉴얼이다라고 하면 나는 수업 시간에 어떤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지 나에 대한 비전이 강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야 되고요. 채점은 어떻게, 수업 시간은 어떻게, 진도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해야 할 말과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한 매뉴얼이 원장님한테 있어야 원장님이 강사 편을 들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한테 매뉴얼이 있고 내가 그걸 강사한테 전달했을 때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굴러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초등 수학을 처음 학원에 오는 친구들한테 기준은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웃고 가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비전입니다. 물론 수학을 하다 보면 잘해야 되는 어떤 순간들이 있지만 처음 왔을 때부터 바로 스파르타로 가르쳐서 이 아이의 성적이 올라가느냐라고 하면 저는 강사하고 친해질 시간도 학원에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첫 한 달은 아이가 와서 많이 웃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업 진도 좀 덜 나가더라도 숙제 좀 덜 못하더라도 선생님하고 많이 소통하고 아이가 잘못하더라도 몇 번 정도는 "이해를 해 달라."라고 저의 비전을 전달을 해요. 그럼 선생님도 이해하죠. 근데 그런 비전을 전달 못 받으면 어떤 선생님은 오자마자 이 아이에게 수학을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숙제 안 해 오면 남겨서 숙제시키고 또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강사님이 잘못된 거냐?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그분의 생각대로 아이를 지도한 것이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책임이냐? 누구의
노력이 필요하냐? 바로 원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원장님이 내 학원 매뉴얼이 정확하게 있고 그것을 강사에게 전달하고 그 안에서 벗어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강사를 질타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은 경우라면 강사 편을 들어주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보통은요, 혼자 수업을 하다가 강사를 두게 될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강사들을 쫙 세팅하고 수업하시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나 혼자 수업하다가, 원생 100명이 됐어. 자, 이제 강사를 둘 차례야. 라고 하면, 엄마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원장 너하고만 수업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나의 맨파워로 왔기 때문이죠. 다 내가 좋고, 나랑 수업하고, 나랑 익숙한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럴 때 강사를 갑자기 둬야 될 때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혼자 수업하다가 8 월에 학원을 오픈했던 때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이죠. 1인 수업을 하다가 공부방에서 학원을 오픈해서 강사 3 명을 시작해야 하는데 엄마들이 그럴 때 뭐라고 하느냐. 너 변했다. 난 너만 믿고 했는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모든 아이들에게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선생님들과 같은 질의 수업을 트레이닝했고 저보다 심지어 사고력 수학 부분은 훨씬 전문가이신 분을 모집했어요. 채용했습니다. 고용했습니다. 함께하게 됐습니다. 혹은 저보다 교과 수학은 더 잘 가르치시고 오래 경력도 오래되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등등등. 나보다 잘하는 것이 또 하나 더 있다. 그런 분을 모셨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더 완벽하고 멋있는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머님, 저희가 교사 회의에 쏟는 시간이 얼마큼인지 아십니까? 아이들 수업을 모의 수업을 하나 하더라도 얼마큼 많은 시간을 연구하고 이 수업을 꺼내는지 아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을 세워주고 우리 선생님들을 칭찬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나보다 심지어 더 잘 가르친다. 라고 하면서 자꾸 원장님은 뒤로 빠져야 언젠가는 수업에서도 해방이 되고 학원은 멋진 선생님들의 수업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줄을 길게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은 강사 관리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야기했고요. 더 디테일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지만 그것은 또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